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장 송진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의 콘텐츠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연구진들이 분석한 2022년 콘텐츠 산업 전망,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개요입니다. 2022년 콘텐츠 산업 지형을 저희는 회복과 전환의 V턴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약 2년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콘텐츠 산업은 위기를 겪고 또 적응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왔죠. 특히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디지털 전환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올해 21년 그리고 다가오는 22년은 반등의 V턴, 그 기점이 되는 모멘텀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회복과 전환의 V턴, 지금부터 5가지 V를 중심으로 2022년 콘텐츠 산업 전망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드 바이러스입니다. 팬데믹의 제약이 감소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 생생한 현장의 감동과 안전이 함께하는 콘텐츠 향유 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2가지 전망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방역 관람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영화나 공연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처럼 위드 코로나 초기 현장형 대면 콘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극장과 공연장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영화나 콘서트 분야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민감도는 보다 강화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방역 관리와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콘텐츠 관람 공간에 대한 요구와 선호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콘텐츠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즐거움의 확대라는 내용을 담은 2번째 키워드, 콘텐츠와 공간, N개의 경험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일정 정도 진행돼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것을 넘는 새로운 현장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실 이용자들은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극장에서 즐기던 영화를 집에서 즐기는 이용 패턴에 적응이 되었죠. 때문에 OTT를 통해 보지 않고 꼭 극장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보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영화의 폭이 이전에 비해서 보다 좁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에 이용자들이 보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특성을 넘는 색다른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영화를 넘어서 게임이나 음악 공연, 뮤지컬, 또 e스포츠 같은 다른 장르 콘텐츠와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용자들이 만나는 워치파티 같은 모임, 또 기획전시를 비롯한 색다른 이벤트 시도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를 극대화하는 전략, 또는 실감형 혹은 체험형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콘텐츠에 새로운 경험을 덧입히는 공간 재구성의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공연을 기본 축으로 해서 이 공연을 또 다른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즐기거나 또는 OTT로 확장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팬덤의 존재일 텐데요. 글로벌 팬덤이 활동하는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 콘텐츠가 부가적인 서비스들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백화점처럼 콘텐츠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고객을 모으는 수단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는 시도도 확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현장감과 안전은 기본이고요. 무엇을 보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보느냐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향유 공간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V는 버추얼입니다.
메타버스 신드롬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한 해였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예상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전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의 실체 혹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나 그 구현 시기를 단정할 수가 없고 또 지칭하는 용어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메타버스를 웹이라는 가상 공간의 발전과 진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적인 가상 공간이 보다 실제감 넘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갖출 경우에 머지않은 미래에 충분히 의미를 갖는 메가 트렌드로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의 첫 걸음으로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콘텐츠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메타버스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본격적인 상상과 실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메타버스 오리지널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아바타와 시각적 입체 공간, 그리고 참여자의 활동과 현실과의 교류가 핵심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 오리지널 콘텐츠 역시 이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버추얼 휴먼을 활용한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캐릭터, 버추얼 액터 등을 우선 떠올릴 수 있으시겠죠. 게임이나 웹툰 캐릭터가 3D로 구현돼서 현실의 셀럽으로 활동하는 IP 확장 형태도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시각적 입체 공간의 구성이 핵심인데요. 예컨대 웹툰이나 드라마 또는 예능 콘텐츠에서 표현된 공간을 메타버스에 구축하고 그곳에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그 콘텐츠 세계관을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 메타버스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콘텐츠 IP가 확장된 스토리 체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 이 공간 안에서의 콘텐츠들은 이용자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단위의 소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할 것이고 또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용자가 캐스팅에 관여하거나 직접 연기를 하기도 하는 메타버스 드라마 같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한 거죠. 현실과 가상 공간이 연결된 메타버스 속에는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와 함께 소통하고 또 새로운 공간을 즐기고 또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콘텐츠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공간인 메타버스를 채워나갈 다양한 콘텐츠의 실험과 시도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디지털 미스매치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된 일자리와 법제도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논의를 디지털 미스매치라는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콘텐츠 산업 내에서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고 그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 게임 엔진을 이용한 영상 제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감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컨텐츠 분석이나 AI 활용도 강조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 일자리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격차 문제를 포함해 법제도 재정비 필요성 역시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 서비스는 기존의 저작권 법제가 다루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나 활용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우선 선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디지털로 창작한 재화의 희소성과 가치를 현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인증하는 NFT 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인앱 결제 강제화 방지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유사한 맥락에서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규제, 그리고 그 밖에 개인정보 등 이용자 보호, 또 콘텐츠 기업의 망사용 이슈, 또 디지털 통상과 같이 이 디지털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정비되어야 할 다양한 법제도적 논의들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가장 기본 주춧돌이 될 인재 양성과 법제도를 탄탄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부위는 벤처,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모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콘텐츠 가치 창출의 원천인 IP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가 중요한 움직임으로 감지됩니다. IP 이코노미,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지금까지 IP 비즈니스는 사업체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과 같은 원천 IP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합병, 그에 따른 경쟁, 그리고 그 IP를 영상이나 게임 같은 다른 장르나 다른 형태로 다각화해서 활용하는 그런 가치 창출 확대 측면으로 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IP에 있어 거래와 투자라는 관점이 부각되고 그 생태계의 일원으로 기업 외에 개인과 공공의 영역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IP 이코노미의 확장이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음원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공연 IP를 분할해서 일반 개인이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IP 거래를 통해서 재미와 투자가 결합되고 일종의 팬슈머가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공공의 영역에서도 IP 가치 평가 체계 개선, 또 IP 마켓처럼 IP 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 IP 거래와 관련해서 앞서 보았던 NFT 활용 논의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를 통해서 콘텐츠의 배포나 수익화 모델이 보다 탈중앙화되고 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미 캐릭터, 영상, 또 영화제 티켓 등 NFT를 적용한 사례가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회적 인식이나 법제도적 문제와 같이 이런 선결 과제가 있긴 하지만 우선은 화제성 있는 콘텐츠와 또는 아이돌, 셀럽 IP를 중심으로 NFT 마케팅이나 이벤트가 일단 다양하게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임이나 음악 기업 등을 중심으로 NFT 사업화가 모색되고 있고 개인들의 NFT 발행도 시도되면서 이 콘텐츠 분야의 NFT 활용 사례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축적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콘텐츠 IP에 대한 투자와 거래 생태계의 변화는 이 콘텐츠 IP가 지니는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더욱 고도화된 IP 비즈니스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변화된 콘텐츠 제작과 이용 방식에 따라서 콘텐츠가 적응하고 변신하는 양상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창작과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장르 간 경계는 더욱더 약화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혼종적인 형태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종의 퓨전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퓨전의 의미는 장르와 플랫폼의 경계가 혼재된 이야기 구조와 형식, 제작 인력이나 시스템의 이동, 또 비즈니스 모델의 혼합, 이런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결합한 웹툰이메이션이나 또 웹툰과 웹소설이 만난 텍스툰, 또 그리고 올해 등장한 소위 OTT형 포맷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가운데 OTT형 포맷은 저희가 시네틱 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오징어 게임처럼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새로운 길이의 연출적인 특성을 보인 콘텐츠를 지칭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화계의 불황과 OTT의 대중화가 맞물리면서 영화 제작 인력과 시스템이 OTT 시리즈물 제작을 맡게 되고 거기에 기존 방송 편성 관행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OTT의 속성이 만나면서 생겨난 이 혼종형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OTT의 이 팬데믹 특수가 좀 줄어들고요. 또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플랫폼이 더욱 차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를 계속 잡아끌 수 있는 새로운 포맷에 대한 시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플레이 투 원, P2E 게임 모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나 미르4의 성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게임 개발사들이 이 P2E 게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 문제로 출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P2E 게임이 블록체인 경제의 일종의 초기 양상을 띠는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실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출시를 막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한편에서는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P2E 모델이 과연 즐거움이 본질인 콘텐츠로서의 게임으로 볼 수 있겠느냐, 더욱이 사행성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첨예한 쟁점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2022년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가속화된 콘텐츠의 적응과 변신이 과연 새로운 주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VIP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 생산적 이용자, 프로슈머의 진화는 보다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활동 연계와 능동적 콘텐츠 이용의 측면에서 주목할 변화를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콘크리트처럼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크리터의 활동입니다. 크리에이터는 기존의 유튜브나 틱톡 중심의 영상 콘텐츠를 넘어서 그 영역과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메타버스 역시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활동 모델로 그 가능성이 커 보이죠. 버추얼 크리에이터 혹은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메타버스 게임이나 아이템 제작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창작자가 주도하는 크리에이터 영역이 더욱 확장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콘텐츠 구독 모델과 맞물려서 음악 플레이리스트나 정보 큐레이션과 같은 편집자적 역할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의 역할 변화는 단순히 클릭 수나 좋아요 수에 따라서 플랫폼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차원을 넘어서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팬덤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고뿐 아니라 후원 모델, 아이템 판매, 그리고 유료 구독 등을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기제가 확대되면서 크리에이터 경제의 규모와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버블을 깨는 사람들 발견의 기쁨 버블 팝퍼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서비스는 이제 콘텐츠 서비스의 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세가 형성이 되면 그 틈새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용 패턴도 함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취향 버블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소위 디깅 트렌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깊게 파고드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이 플랫폼이 제시해주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특색 있는 일종의 나만의 콘텐츠 탐색 루트를 만들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욕구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도 알고리즘에 반영해야 할까요? 콘텐츠 산업의 VIP인 콘텐츠 이용자는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 더 부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V는 밸류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플랫폼 지원과 경영 환경 변화의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HBO, 아마존 프라임, 그야말로 쟁쟁한 글로벌 OTT 공룡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었던 넷플릭스 독주 체제의 일정 부분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들 플랫폼 공룡들과 마주 앉게 된 국내 콘텐츠 산업과 이용 차원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영상 산업을 넘어서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 지형 변화와도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리아 메이드, 이 소위 말하는 K 콘텐츠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자타공인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OTT의 아시아 거점 콘텐츠로서 K 콘텐츠 확보 경쟁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OTT 역시 글로벌 OTT의 확산력과 자금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 가령 IP 인센티브나 제작사 플랫폼 간 연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협상력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코리아 메이드의 가치가 플랫폼의 성과가 아닌 콘텐츠의 성과로 보다 탄탄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사가 IP를 확보하는 것의 의미와 그 전략적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공룡들과 이렇게 마주 앉는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작사가 몇 개의 소수로 쏠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고요. 또한 한국의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건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전체 생태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 OTT의 경쟁 심화는 영상 이외의 다른 콘텐츠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그 웹툰, 웹소설 IP의 가치 상승, 그리고 게임이나 음악 공연, 또 e스포츠 같이 OTT가 제공할 수 있는 장르나 형식의 라인업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전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넷플릭스가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단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융복합적 현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이 게임 기업들이 영상 콘텐츠나 팬덤 플랫폼 부문 등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전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웹 콘텐츠 IP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로 가치 사슬을 넓혔던 것처럼 게임 부분의 가치 사슬이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어가는 이런 융합적 움직임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은 어떨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3개 정도의 OTT를 복수로 구독하면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아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 현상을 강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정된 시간과 재화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이용자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만큼 이 구독자를 얻기 위한 플랫폼의 전략과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콘텐츠 체질 개선법 저탄고지다입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ESG 경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해 이 자리에서 가치관과 불일치하면 구독 취소합니다 라는 가불구치라는 키워드로 MZ세대의 콘텐츠 이용 키워드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저화질 모드 콘텐츠 이용처럼 디지털 친환경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듯이 MZ세대의 관심이 ESG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고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은 높이고 라는 의미의 저탄고지다 체질 개선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올해 몇몇 글로벌 대기업이 ESG의 도입을 가시화했습니다. 근데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ESG 활동이 보다 다양한 업체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는 ESG 목표와 그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령 환경 이슈와 관련된 업무 방식의 변화나 이 환경 이슈를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 그리고 다양성이나 노동 환경, 또 이용자 아동 보호와 같은 이런 사회적 이슈,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 등이 이 콘텐츠 분야와 관련된 ESG 활동으로서 보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변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콘텐츠를 둘러싼
여러 환경의 변화를 이 콘텐츠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다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5개의 V 키워드로 정리한 2022년 콘텐츠 산업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V턴의 V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 사선이 조금 더 깁니다. 이 팬데믹을 딛고 이루어내는, 그래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도약, 그 기대를 담았습니다. 사실 회복과 전환의 V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는 회복과 전환을 통한 V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시도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2022년 콘텐츠 산업을 기대합니다.